여기서부터는 좀 더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담았는데요. 메뉴 그냥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고, 우선은 저희가 고북선 하면 이순신이고, 이순신이랑 거북선에 관련된 최대한 많은 콘텐츠를 쥐어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량해전 하면 이순신의 유명한 3대 해전 중 하나라. 네, 맥형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살리는 프로젝트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문정동에 나와 있는데요. 앞에 보이는 매장이 오늘 컨설팅할 곳입니다. 고북선 곱창이라고 해서 곱창을 판매하는 곳인데, 외부에서도 보시다시피 되게 매장이 협소합니다. 한 10평 정도 될까요? 그런데 이제 사장님께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솔루션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상권이 어떤 상권인지 돌아보고 찾아올 수 있는 곳인지 그런 입지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내부의 환경 분석을 하고, 그리고 개선점을 찾아서 사장님께서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이걸 해결했을 때 진짜 찾아오는 식당으로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예. 여기 아파트 사는 가구들이 어떤 분들이 많이 사나요? 아, 나이가 있어요? 예. 연령층이 있다는 건 뭐 40대, 50대 이렇게 이야기. 예. 타운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나요? 그 법조타운이 있는 데서 사람들이? 그래도 멀리서는 오죠. 어. 여기 밑에 가시면은 곱창집 거기서는 유명하다 보니까 멀리서도 아, 오고 와요. 부동산 통해서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이쪽에는 40대 이상, 50대 연령층이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요. 그래서 40대, 50대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는 힌트를 얻었고, 주변에 곱창집이 잘 되는데 거기는 멀리서도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도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곱창집이 잘 된다라는 거는 물론 대박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가볍게 풀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뒤에 빌라 단지는 대부분 젊은 친구들도 많고 좀 연령층이 아파트 세대보다는 낮다고 하니까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거북선 곱창이라고 안 하고 고북선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상표에 걸려가지고 지금 등록은 해놨는데요. 고북선 곱창이라고 등록은 해놨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거북선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고유명사이고. 예. 그래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컨텐츠는 거북선을 노린 거죠? 네네, 맞습니다. 저기도 나의 죽음을 고백에 알리지 마라처럼 문구가 있는 것처럼. 진규는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어? 혼자만의 세월이 쌓아진 매장이 아닐까. 약간 냉정한 외부 평가나 한 가지 방향을 놓고 계속 정돈을 했다기보다는 뭔가 사장님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쌓인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사장님이 저희한테 메뉴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거?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먹어요, 사람들이? 기본 많이 찾고요. 이제 자신 있는 건 뭐가 자신 있어요? 기본이 제일 묶음 차림으로 음식을 한번 빼주세요. 네. 저희 주방 한 번만 그래도 어느 환경인지를 네. 보겠습니다. 이거 혼자 하시는 거죠? 네네. 냉장고도 한번 볼 수 있어요? 되게 막 더러운 그 식재료를 쓰지 않아갖고 깔끔한 한 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나중에 또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잘 먹겠습니다. 그냥 따로 맛있게 먹는 법 같은 거 있나요? 깻잎에 싸서 먹는 게 깻잎에 네. 싸서 먹는 거요. 깻잎 혹시 항상 그냥 조금씩 매일 네, 사시나요? 옆에서 바로 사요. 꽃빵은 튀기신 거고. 네네. 꽃빵은 혹시 따로 같이 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따로 이유는 없었는데 예전에 이제 다른 회사 다닐 때 막 손은 하나 주고 막 주문 2개 주고 이런 게 포인트 있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찾다가 꽃빵으로. 남자가 많아요, 여자? 여성분이 많습니다. 네. 커플이거나
이제 여성분이거나. 곱창은 이건 공산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화학동에서 사가지고 오고요. 이거를 씻는 거를 특별하게 좀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랑 좀 다를 거예요, 식감이. 질겅질겅이 아니고 저는 기름을 쫙 빼서 했기 때문에 질겅이 아니고 씹히니까 더 고소하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맛있다고 많이 하셔가지고. 양념도 뭐 이제 곱창을 만든 양념이다 이거보다 그냥 완전 새롭게 바꾸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리뷰에 보면은 너무 깔끔하다고 하세요. 이제 곱창을 먹으면 막 더부룩하고 이런 게 없다고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재방문이라 뭐 리뷰나 계속 한 번 드신 분은 드시는데 이렇게 보관을 하면은 유통기한도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고배 보관 가능한 기간이요. 네. 난 곱창은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저도 냄새는 아예 안 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 혹시 제로 콜라 있나요? 네. 아, 제로콜은 없어요.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밤낮 바뀌어가며 연구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대신 이제 사장님이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느끼셔야 돼요. 느끼시고 저걸 개선점을 저희가 찾았으니까 그걸 개선을 하셔야지 정말 여기가 사람들이 또 찾아오고 성업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다 사장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북선 곱창 솔루션 브리핑을 하기 위해 1타 강사죠. 우리 전진규 대표가 정말 인사이트가 좋은 친구고 메뉴 개발자이기도 하고 지금 현업에서 장사도 하고 있고 고북선 곱창 솔루션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앞에서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맥형의 수제자가 돼서 창업의 마스터가 돼가는 중인 전진규라고 합니다. 우선 고북선 곱창이라는 매장의 사장님께서 조금 더 잘 해보고 싶어서 맥형한테 솔루션 요청을 주셨고 같이 조금 도움드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면서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저희가 가장 당연히 첫 번째로 본 거 네이버에 검색을 하겠죠. 다음이나 구글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99%는 네이버에 먼저 검색을 해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이버에 찾아 들어가는 과정부터 저는 좀 순탄치가 않았는데 사장님 이미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상위 노출이 안 되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상위 노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고북선이나 곱창을 쳤을 때 검색이 안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저는 잘 찾았는데 어떤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루쇼 파스타 매장 같은 경우는 블루쇼만 쳐도 블루쇼 파스타 매장 플레이스가 당연히 잡히고 혹은 블루쇼 띄고 파스타든 블루쇼 파스타를 붙여 쓰든 당연히 검색이 되어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고북선 띄고 곱창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검색이 안 됐어요. 고북선이라 검색을 해도 플레이스가 전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네이버 검색어 수정센터라는 링크가 있어요. 이 여기를 통해서 사장님 매장이 고북선이나 고북선 띄고 곱창이라고 검색을 해도 플레이스가 노출되게끔 정정 신청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름도 사실 저는 처음 들었을 때는 거북선, 고북선 조금 헷갈렸는데 제가 어렵사리 기억을 해서 고북선이라고 네이버에 쳐봤는데도 매장이 안 나온다? 사실 만약에 제가 소비자였으면 모르겠다, 까먹었나 보다, 혹은 매장 없어졌나 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를 온라인상에서 최대한 노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검색어 정정 신청을 일단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 우리 매장 설명에 네이버 검색 엔진이 우리 매장을 상위에 랭크하거나 다양한 연관 검색어랑 함께 노출되게 하기 위해서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엄청 공들여서 매장 설명을 쓰세요. 글자 수도 최대한으로 꽉 채워 쓰시고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내 매장의 특장점을 설명한다던가 검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정역, 맛집, 곱창 이런 키워드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작성을 잘 해주시는데 매장의 소개인데 되게 간결하죠. 요즘 몇 천자씩 작성하시는 거에 비하면 개인 업무에 따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매장 운영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업무에 오타 수정을 한번 해주세요. 이것도 나오나요? 냉정합니다. 좋은 것만 안 나와요. 이게 웃긴 게 저도 수천자씩 쓰기 때문에 제가 저희 매장 플레이스 설명이나 메뉴 설명에서 2년째 오타를 찾고 있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볼 때마다 저는 오타를 하나씩 찾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번 새롭게 보면서 바르게 수정을 한번 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봤는데 관리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저는 느꼈어요.
매장 상호 대신 사장님의 실명이 올라가 있었고 안에 컨텐츠들도 사장님이 개인적인 뭐 휴가 내용이나 방송 올라오기 전에 빨리 계정 바꾸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좀 난해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저는 여기서 내가 어떤 내용을 찾아야 되지? 저는 정말 모르겠는 인스타 컨텐츠들을 좀 봤는데 사실 이렇게 네이버에 너 내가 휴무인지 알고 싶으면 우리 계정 꼭 체크해라고 당당하게 아이디까지 올렸음에도 브랜드 계정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건 소비자들이 오기 전에 관리가 좀 안 되는 곳인가 보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실 거라면 확실하게 계정 컨텐츠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저도 정말 주변에서 많이 보는 유형인데 주차 관련해서 아니, 없는 걸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뭐 주변에 땅을 살 수도 없고. 좋아요.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좀 어려우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키워드가 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주변 주차장으로는 뭐뭐뭐뭐가 있습니다. 이용 가능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차를 끌고 오는 사람도 비록 유료거나 이 매장에 붙어 있는 거 아니지만 그럼 주차는 할 수 있네. 하고 조금 한 5분 걸어오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냥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사실 차량을 가지고 오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용을 좀 꺼리게 할 수 있게 하는 부정적인 멘트가 아닐까 해서 이것도 한번 수정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심지어 사장님이 아까 주차장을 물어봤는데 거의 13분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안내해 주셨어. 내가 더 가까운 주차장을 모두의 주차장으로 찾았어. 5분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알고 왔기 때문에 저기다가 13분 거리에 주차장을 안내할까봐 걱정이 돼서 저도 횡단보도만 건너서 바로 왔거든요. 주차하자마자. 요금도 저렴했어요. 뭐 다른 상권에 있는 주차장보다 한참 저렴했고 4시간에 5,000원. 또 길찾기 설명에 보통 저희가 이런 긍정적 멘트도 멘트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상세한 설명을 넣습니다. 그냥 뭐 어디에 있습니다가 아니고 어느 역 몇 번 출구에 내려서 어느 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되시고 차량 이용 시에는 근처 땡땡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굉장히 상세한 설명들을 보통 넣어요. 플러스 거기에 네이버의 상위 노출을 유리하게 할 수 있게끔 마지막 마무리 멘트까지 문정 옆 곱창 맛집을 찾으실 때는 꼭 저희 고북성 곱창을 찾아주세요 라는 말들도 길찾기 설명에 넣고 있거든요. 저 이런 네이버 플레이스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순위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플레이스 보자마자 그냥 사장님 여기 배달 가게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고객이 우리를 들여다봤을 때 여기는 그래도 제대로 영업하는 곳이구나 정도는 느낄 수 있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 아직 쓰리진 않죠. 이제 시작에 뒤에 가면은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심호흡을 좀 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플레이스 관련된 내용인데 소식란 같은 걸 활용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세요. 소식란이라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대단한 콘텐츠가 아니고 휴무 공지가 됐든 휴가 공지가 됐든 신메뉴 출시가 됐든 메뉴가 없어지는 안내가 됐든 이런 부분 또한 플레이스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거 소식란에 한번 같이 올린다 생각해 주셔도 좋으세요. 예약이나 쿠폰, 네이버 스마트콜 같은 부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혹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따로는 없어요. 이 부분들도 전부 다 활성화시키는 게 네이버 플레이스의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점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최대한 활용하시는 걸 저는 기본적으로 프로모션을 매장에서 진행한다면 고기 수명이라는 제 원칙을 절대적으로 지켜서 프로모션을 사용하는데 고객, 기간, 수량, 명분이에요. 이 네 가지가 빠진 프로모션은 절대적으로 프로모션이 아니다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기 수명에 맞게 쿠폰으로 녹여내서 네이버에 적용하면 좀 더 많은 고객들이 좋은 장점으로도 볼 수 있을 거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보고요. 네이버 스마트콜 같은 경우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통 스마트콜 안내 멘트에 고객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것들을 자동 응답으로 넣어둘 수가 있거든요. 주차 관련이나 예약 관련, 휴무 관련 그렇게 1, 2, 3번은 저한테 직접적인 전화가 오지 않아도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듣고 알아서 끊을 수 있게 이 모든 게 인건비 절감이기도 하고 저희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심지어 쓰면 점수를 준다고 하니까 스마트콜도 꼭 한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플레이스 메뉴를 내려보다 보면 그러니까 사진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매장에서 메뉴판만 메뉴판이라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이버상의 내 메뉴판도 우리 가게 메뉴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메뉴에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사진이 있어야 되고 설명도 잘 돼 있어야 되고 단순히 네이버에 올려놓는 게 아니고 거기도 그냥 저희 매장의 메뉴판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하고 계시죠? 메뉴 네네. 누락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지 이제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저희가 매장에서 근무를 하면 저희는 소비자한테 어필하고 소비자의 관점으로 생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자 마인드가 자꾸 너무 없어요. 아까 곱 손질을 기름기 없이 깨끗하게 사장님만의 방법으로 잘 하셨기 때문에 잡내도 없고 뭐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난다, 다 좋았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방기가 적어서 뭐 보관도 또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는 업자 마인드를 뺐으면 이 얘기는 절대적으로 안 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곱을 오래 보관할 수 있다라는 말은 무조건 소비자 입장에서 안 좋게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100% 소비자 입장이 돼서 소비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행동해야 되는 게 저희의 숙명 같은 그냥 숙제인 거죠. 그 관점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한번 주방 깨끗하게 청소하신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또 사용하시는 계정이다 보니까 그 자영업자의 일기로서는 참 감동스럽고 뿌듯한 내용일 수 있는데 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평소에 청소를 잘 안 했는데 한 번에 몰아서 지금 했다는 거야? 분명히 오해할 수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부정적 어휘의 사용, 주차장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뭘 안내해주고 진짜 자영업자의 마인드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그런 부분으로 깎아먹는 것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한 번씩 되새기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확인했는데 르꼬르동블루 다니셨다고. 저도 르꼬르동블루 졸업했거든요. 저는 졸업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마침 또 다니셨다고 올라와 있어서. 호주에서 다니시는 호주는 아니고요. 아, 숙명. 네, 숙명 쪽에 있어서. 그 과정도 굉장히 비싸고 제가 알기로 학비는 거의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학교 학비가 3개월에 거의 1,300~400만 원 정도 했는데 숙대도 기간은 짧아도 학비가 막 그렇게 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비싼 걸로 알아서 어쨌든 굉장히 열정이 있으셔서 배우셨던 거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은 무기인데 그 어떤 매장 소개에도 없어서 전 르꼬르동블루 출신 셰프가 운영하는 정말 맛있는 문정동 곱창 맛집이라고 하면 어디 뭐 냉장고 바지 입고 아줌마가 하는 곱창집보다는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좋은 무기라 생각을 하는데 아니 뭐 거기서 내가 곱창을 배운 것도 아니고 예전에 뭐 이렇게 다녔던 건데 매장을 홍보하는 게 맞을까 때문에 굳이 사용 안 하셨을 거라 짐작하고 저는 사실 그런 이유로 몇 년간 사용 안 했어요. 제가 르꼬르동블루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근데 저도 맥형 아카데미에서 수업 들으면서 배운 거지만 고객은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거짓말을 치라는 게 아니고 팩트인 르꼬르동블루 다니셨다는 것만 언급하면 좀 더 소비자 입장에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대한 많이 강조하셨으면 좋겠고. 그 상세 페이지 있잖아요. 제품 살 때 그걸 쭉 읽어보면 이걸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사야 됩니다. 이러니까 사야 됩니다. 이래서 사야 됩니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런 이력 같은 것도 어디다 한 켠에 써 있어도 이유를 말해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곱창볶음이나 전골 같은 것들 배고프다라고 느끼게 되는 건 뭔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라 저희 그냥 라면 CF나 김치찌개 프랜차이즈 가게들 홍보할 때처럼 뭔가 보글보글 끓고 있고 이런 것들만 짧게 영상으로 담아주셔도 훨씬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고 고북선만의 시그니처 메뉴들도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법조타운이 길 건너야 되고 우리 눈앞에 법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들 분명히 저희 고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조타운에 있는 분들은 연령대가 좀 있으신 직원분들도 많으니까 아직 30, 40대 분들은 페이스북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페이스북 광고나 전단지 광고 같은 거 법조타운 인근으로 돌려주시면 분명히 구매 전환에 좀 도움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다음 메뉴에 대해 점심에 혹시 쌀국수 판매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하고 뺐으면. 메뉴판 사진 막 돌아다니는 거에 남아있었는데 옛날에. 옛날 메뉴판인 거죠? 저는 지금 판매하시는 줄 알고 치니까 계속 나와가지고 그럼 꽃빵은 사실 아까 제가 먹으면서 여쭤보긴 했는데 전에 이렇게 꽃빵 개수로 뭐 대중소를 구분한다든지 적용을 했다 하셨고 실제로 여기서 대짜 시키면 꽃빵이 하나 더 나오는 거죠, 중짜보다. 손님이 뭐 3시 오셨는데 뭐 중짜다고 하나 더 올려드리거나. 저도 한 10년 이상 요리를 해왔는데 사실 저는 꽃빵을 왜 올려줘야 됐을까를 먹으면서도 이해하기는 저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맛적으로도 그 냉동된 꽃빵 특유의 그 안쪽에서 나는 발효빵 냄새도 그렇게 뭐 유쾌하진 않았었고
특히 제일 좀 아쉬웠던 건 꽃빵 튀긴 겉부분에 기름 쩐내가 너무 많이 느껴져서 저는 곱창 메뉴가 되게 괜찮았음에도 폭신한 빵에 기름을 너무 머금고 튀겨져가지고 저한테는 기름 냄새 너무 심하게. 언제 갈았어요? 오늘 처음 썼습니다.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 서비스로 제공한 음식도 저희 메뉴예요. 가게의 실력이고 퀄리티라는 걸 고객분들한테 보여주는 부분이라 저는 뭐 하나가 나와도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버터 갈릭 알감자도 저는 저 그래서 일부러 시킨 거예요. 이게 조합이 과연 어떤 조합이지 하고서는 시켰는데 저한테 간이 아예 안 맞았습니다. 뭔가 좀 짭조름하고 맛있는 알감자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 완전히 심심한 감자라 느꼈고, 사이드 메뉴로서 막 뭔가 시너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고북선 볶음밥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일반적인 볶음밥일 거라 생각하고 왜 고북선 볶음밥이라 이름이 붙었을지. 저게 또 다른 데랑 다를 거예요. 다른 데는 약간 버무린다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강한 불에 진짜 막 짜장면 볶음밥 먹듯이 약간 고슬고슬하게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식재료가 안 들어가도 먹었을 때 고소하다고 많이 드시긴 하거든요. 맛있는 볶음밥. 네, 맛있는 볶음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딩을 저희가 고도화할 때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름, 저희가 이름을 활용한 메뉴들이라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이 맛있게 만드신 볶음밥이겠지만 저희가 그냥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만약에 최연석 파스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최연석 파스타라는 이름이 붙었으면 저희가 그런 데서 어떤 걸 기대할 것 같은지, 혹은 백종원 볶음밥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맛있는 볶음밥이 나오면 조금 아쉬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뭔가 고북선 볶음밥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이 브랜드의 뭔가 색깔이나 특색이나 너희 다른 매장에선 이런 거 진짜 못 먹어봤지 싶은 시그니처스러운 메뉴가 이 매장 이름을 붙여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서. 사장님께서는 고북선이라는 이 브랜딩을 음식까지 끌고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상호에서 그냥 음식에다 이름만 붙였지 표현하는 형태 자체가 내가 특별하게 요리하는 거는 고객이 안 알아주잖아요. 그 특별한 모습, 예를 들어 담는 그릇의 모습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아 이래서 고북선 볶음밥이구나 라고 느낌 자체가 뭔가 장치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고, 아까 곱창 먹을 때도 이거 어떻게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안 나와 있냐고 전진규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뻔히 알아도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표현하면 아 이래서 맛있구나 라고 또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치 하나하나가 다 포인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너무 노멀해요. 설명이나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저는 진짜 많이 붙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100번 강조해도 전혀 저희 손해볼 거 없다 생각하고, 곱창 먹으면서 처음 먹었을 때 약간 좀 질공한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곱창 손질한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고 씹다 보면 고소한 맛이 나고 되게 매력적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이게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이런 것들을 테이블 바로 벽면에만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만족도를 좀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장님이 힘을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요리를 하셨죠. 네네. 술집, 떡볶이집, 거기서 했던 것들이 다 여기 곱창이 붙어서 전문성을 다 해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술집으로 그냥 가는 게 나아요. 전집으로 가는 게 나아요. 이렇게 곱창 시그니처 정해놓고 이걸 제대로 표현을 지금 못 해주고 다른 메뉴들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곱창이 피해를 계속 보고 있어요. 물고기로 따지면은 어항에 같이 키워서는 안 되는 애들끼리 놓으니까 계속 물고기가 죽어나가는데 사장님이 모르는 거죠. 고객이 이탈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재방문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매출이 막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너무 일정하잖아요. 이게 소문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사장님이 메뉴 다이어트를 좀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표현할 때 포인트 넣어서 표현하는 것들을 연구하셔야 돼요. 넘어가기 전에 근데 그 젊은 분들이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손님이 적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지만 오시는 분들이 다 젊은 분들이세요. 근데 왜 제로 음료가 없는지. 전 제 친구들 제로 콜라 없으면 그 매장 안 가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도 진짜 웃기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요즘 롯데리아 가서 제로 콜라 먹고 버거킹 가서 제로 콜라 찾고 피자 먹으면서 제로 콜라 먹거든요. 이게 곱창도 솔직히 우리가 막 저칼로리의 쌀국수 같은 인식은 아니고 조금 이게 폭력적이고 칼로리 좀 높더라도 맛있는 맛에 먹는 그런 음식이라 제로 음료 분명 찾으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한번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로 콜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네. 여기서부터는 좀 더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담았는데요. 메뉴 그냥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고 우선은 저희가 고북선 하면 이순신이고 이순신이랑 거북선에 관련된 최대한 많은 컨텐츠를 쥐어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량해전 하면 이순신의 유명한 3대 해전 중 하나라 명란해전으로 이름만 살짝 바꿔서 충분히 이거 명량해전에서 따왔다는 고객들이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명란젓 조금이랑 각종 해산물 같은 거 넣어서 그냥 해물전을 하나 만드시면 거북선 관련한 브랜드의 일관성도 지키면서 그냥 괜찮은 사이드 안주 메뉴로 매장이랑 잘 어울리는 안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라곱창도 진짜 웃긴데 요즘은 이름 일부러 메뉴 하나 이상하게 길게 빼고 하는 것도 재미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나의 죽음을 고백에 알리지 말라도 좋은데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곱창이라고 해주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네이밍만 저렇게 딱 해서 하면 이게 컨텐츠, 아 이게 그래서 고북선 곱창이구나, 재밌네 이러는데 그냥 메뉴도 일반적이고 이러면은 특색이 없어요.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선생님 일본 식재료 이제 요거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엄청나게 화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내 상호 다 따서 곱창집 하더니 일본 티셔츠를 입고 이래? 이렇게 입고 와도 또 오늘 남들 눈에 사장님이 거북선에 미친놈으로 보이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작은 센스들에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가 오피스 상권이 어쨌든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서 5, 6분 정도 걸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뭔가 메리트는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막 대단한 대형 평수거나 말도 안 되는 서비스와 미친 쾌적함을 줄 수는 없죠. 그런 쾌적함을 주려면 창업비가 5억, 6억 들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소소한 거에서도 충분히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점심시간에 남성 직장인들 부끄럽지만 양치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도 많고 이거 먹으면 좀 입에서 좀 냄새나지 않고 너무 좀 과한 음식 아닐까라는 걱정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회용 각을 포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일회용 각을 하나씩 드리는 거. 혹은 직장인들이 점심에 쓰는 고정비 커피죠.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더치커피 원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물이랑 희석만 하면 먹을 수 있는 더치커피인데 그거 페트 하나 사시면 진짜 몇십 잔 뽑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6분 충분히 걸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저녁 술안주로 많이 판매되는 음식이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파는 1+1으로 파는 조그만 숙취용 젤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고객분들한테 나눠줌으로써 입장에서부터 메뉴도 맛있었고 후식도 특색이 있었고 거기에 마지막 결제하고 나가는 길까지도 나를 챙겨주고 좋은 경험을 완성시켜주는 매장이라는 느낌을 주는 게 대단한 교육을 받은 서비스 직원 없더라도 그냥 이런 작은 아이템 하나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으니까 시도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뭐 술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뇌절이긴 한데 저는 이 정도 컨셉까지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매장 이름이 고북선인데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 있는 소주잔 같은 경우에도 괜찮지만 사실 저한테 특별한 경험은 아니에요. 어디 삼겹살집 닭발집 가도 어디 닭발 써있는 소주잔 찍어야겠다는 생각조차 안 들어요. 사실 그냥 술잔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도 그냥 인터넷 쳤다가 나온 건데 이순신 술잔이 있더라고요. 재질도 주석 같은 걸로 돼 있는데 요런 거 차가운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차갑게 뒀다가 소주 나갈 때 요런 술잔 같이 나가면 잡았을 때도 시원하고 소주 반으로 꺾어 마셔도 남은 술도 시원하고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가겠다. 잔 자체도 장담하는데 다른 매장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태일 거기 때문에 벌써부터 사진 찍고 싶어요. 찍어서 그냥 SNS에 올리고 싶어요.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활용해 보신다면 저는 고북선 곱창이 좀 다양한 곳에서 고객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매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 화장실 휴지 비치해 주시는 배려 정말 좋은데 여기 주 고객들이 여성분들이라 그러면 저라면 여기 사장님도 남자 사장님이고 다른 고객들도 있는데 저 휴지 막 쓸 만큼 주머니에 넣거나 뭐 저거 두루마지 지금 좀 썼으니까 얇은데 빵빵한 상태로 막 빼가지고 막 여기 쑤셔넣고 갈 생각 너무 민망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센스 있는 매장들은 보통 휴지를 안 보이는 지금 밑에 지금 로얄 살루트 파우치 걸어 두셨잖아요. 그런 면으로 된 그냥 깔끔하고 어두운 파우치 안에다 두루마리 휴지를 넣어 두시고 혹시 모르니까 뭐 여성용품이나 물티슈 같은 것도 한두 장 그 안에 같이 넣어 주시고 벽에 거시고 스티커로 휴지
휴지 여기서 챙겨가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남들 저거 휴지인 거 다 알아도 내가 손으로 이렇게 감아나가지만 않으면 훨씬 좋아할 것 같거든요. 센스 있다 생각할 거. 아, 여기 사장 센스 있다. 내가 그리고 화장실 가서 딱 열었는데 막 물티슈 같은 거나 뭐 비데 닦는 물티슈나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 남자인데 엄청 섬세하고 센스 있으신 사장님이네라는 생각을 해볼 것 같고, 이술병은 꼭 다 정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왠 줄 알아요, 사장님? 왜 정리하라고 하지? 보기 안 좋아서? 일단 선반이 있어서 올려놓은 거긴 한데요. 팔지 않는 술을 비치해 놓는 것 자체가 개인 공방 같은 느낌이 딱 와서, 여긴 고북선 곱창 손님을 위한 공간인데 사장님 개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고객 입장에서는 아, 내가 여기 잘못 온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족발집 쿠폰 이런 거 냉장고에 붙은 고객 눈에, 저는 고객으로서 저런 거 눈에 보이면 메뉴 안 시키고 되돌아 나가요. 그런 이유가 제가 이 공간에 돈을 쓰고 뭔가 서비스를 받고 초대된 손님이 아니고 남의 집에 제가 침범한 것 같은 느낌이요. 뭐 나머지는 손을 대면 뭐 바닥도 돼야 되고 옆에 벽면도 돼야 되고 다 돼야 되는데 그런 솔루션은 쉽죠. 근데 컨설팅 목적은 체질 개선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약 먹고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걱정이 되네요. 당연하죠. 지금 다양한 메시지들이 한 번에 막 들어가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개선할 수 있는 건 빠르게 개선하고요. 그 다음 할 거 이제 순서대로 정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출이 얼마 나오고 있죠? 매출이 600 아래입니다. 그럼 사장님이 얼마 정도 가져가요? 이게 배달 매출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150에서 200은 가져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목표 매출을 좀 올려야 될 것 같거든요. 한 2배 정도는 그래도 1,000원 넘겨야지 좀 장사하는 느낌이 날 거잖아요. 추후에 사장님만 변할 수 있다면 메뉴부터 다듬고 그릇 같은 것도 맞춰보고 플레이스 세팅하고 인스타도 한번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좀 사장님이 아, 나 좀 개선했다 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는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는 것도 사람들한테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사장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미 찍은 이상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애프터 안 올라오면 댓글 난리 납니다, 이거. 근데 그렇게 해서 개선만 해주면 사실 저희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영업자 채널로서 나도 안 되는데 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한번 해주세요. 네, 해야죠. 지금 뭐 사장님 거의 영혼이 가출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 간담회 리마인드 좀 하시고 개선을 하고 이후에 재촬영을 꼭 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